오늘은 그 지정학적으로 보는 그 반도체 공장의 재분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그 유럽에 그 11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계가 약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인텔은 그 유럽 그 각국에 다양한 그 파운드리 및 설계, 디자인 또 연구소 동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68년 고든모어와 그 로버트 로이스가 인텔을 설립했는데요. 인텔은 컴퓨터 CPU와 그 관련 칩셋, 램, 그리고 이제 SATA 레이드 컨트롤러, 인베디드 제품군과 그 서버, 그리고 SSD 등 그 컴퓨터 전반에 걸친 제품군을 생산하고 수치 해석 및 데이터 처리용 라이브러리나 컴파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1971년 최초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인텔 4004를 만들었고요. 이후에 그 X86 그 화환 프로세서 8088, 80286, 386, 486, 586 등 그 계속 그 86 계통으로 그 만들어진 그 명령 아키텍처는 이 확장을 통해 지금까지 그 데스크탑 시장에 그 가장 널리 쓰이게 된 대명사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그 PC는 그 X86 호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IBM PC 호환 기종을 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대만 이 파운드리 그 세계 3위 UMC는 그 싱가포르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인텔은 그 한국의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컴퓨터 CPU는 또 AMD 등의 이제 추격을 당하는 인텔의 그 약간 좀 망신살이 뻗친 시기죠. 그런데 이제 인텔이 그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그 왕국 재건에 나섰고요. 인텔이 유럽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를 필두로 그 아시아에 편중된 그 반도체 생산 구조를 그 바꾸겠다는 전략이 유럽의 입장과도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공급 부족도 그 인텔의 그 생산 시설 확대의 주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그 작년까지 그 후발 업체 추격, 또 고객사들의 이탈, 기술력의 정체대로로 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작년 6월 인텔 그 엔지니어 출신인 그 팻 게싱어를 그 CEO로 앉히며 IDM 종합반도체 2.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고 그 파운드리 서비스를 인텔 반도체 핵심으로 그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그 독일의 23조 정도, 그리고 아일랜드의 그 120억 유로,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인근의 R&D 센터, 그 다음에 그 인텔의 그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디자인 능력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또 이탈리아와 그 폴란드 등에는 그 최첨단 그 패키징 조립 공장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폴란드에는 그 현재 기존 연구소를 50% 추가 확장해서 그 연구를 늘리고 스페인한 그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와 함께 공동 연구소를 세우고 고성능 컴퓨팅 관련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유럽연합도 그 EU 반도체 칩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부문의 공공과 그 민간에서 430억 유로 약 6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그 대규모 반도체 제조업체가 없는 유럽에 진출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그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고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현 9%의 2배를 넘는 20%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 미국 정부의 압력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TSMC의 미국 투자가 약 420억 달러, 삼성전자가 뭐 170조 원,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45억 달러, 대만의 UMC는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아무튼 중공이 그 좀 반도체 굵기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일부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반도체 굵기가 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공의 그 반도체 굵기는 2014년 그 1기 펀드를 기점으로 2025년이 1기 펀드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볼 땐 이미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의 그 제재로 약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중공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 그 SMIC가 첨단 공정의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나노 이하는 약간 주춤합니다. 그러나 14나노 이상은 정상적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 대만의 TSMC의 임직원 및 삼성전자의 그 경력직 직원들을 그 데려오는 등 나름 현재 그 장비 및 직원들 그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공은 2026년까지 그 판매가 내수 위주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점유율도 현재 수준인 8%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그 SMIC가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 제재국으로 포함된 만큼 7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 및 삼성전자를 따라잡긴 당분간 어려울 것이지 앞으로 영원히 어려울 것은 아닐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금 14나노미터 이상은 완벽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자급을 완벽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나노미터 이하 EUV 장비도 무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그 중고 장비도 다 빨아들이는 그 장비 수입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중공은 지난해 그 28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그 미국이 그 제재가 강화하면 강할수록 그 중국 정부의 그 지원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그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외인 것은 타이완의 그 2위 파운드리 UMC가 20년 만에 싱가포르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TSMC와 UMC는 삼성전자, 인텔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나 싶고요. UMC가 그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정세가 안정돼 있고 또 미중 기술 기업의 그 동남아 진출 전초 기지가 되고 있다는 거, 또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을 그 아시아 테크 센터를 만들려고 그 투자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것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호주, 영국, 미국 등 그 출범한 오커스가 원래 그 호주가 그 프랑스 그 디젤 잠수함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키로 해서 또 호주와 프랑스가 난리가 났죠. 호주가 그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 견제가 군사 전력에서 그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오커스와 또 달리 그 쿼드는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의 그 4개국 안보 협의체인데요. 미국이 최근 대중국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이유로는 사실상 대만 보호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확립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지정학적 대립으로 치열한 정쟁터가 되고 있는데요. 미중 반도체 급소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의 그 TSMC, UMC가 급소인 것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TSMC가 그 중국 화웨이 등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TSMC 물량을 사실상 그 미국에서 확보를 해주어서 사실 TSMC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고객과 팬데믹 이후 반도체 특수까지 걸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그 재분할의 문제는 사실 엄밀히 보면 미국 정부의 그 인텔 파운드리 구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만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빼앗았을지 그것이 더 궁금하겠죠.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전략입니다. 전술은 TSMC나 삼성전자를 압박해서 그 세계 7나노 이하 첨단 미세 공장을 그 미국에다가 지어라는 이야기고요.
또 세계 최대 CPU 회사이자 IDM 회사인 인텔을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 2위인 삼성전자, 즉 세계에서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미세 공정을 구사할 수 있는 단 2개 회사를 압박해 각각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파운드리 공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미국에 짓는 공장이 대만 회사인가요? 한국 회사인가요? 또 이뿐 아니라 세계 최대 CPU 회사인 그 IDM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그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능력 점유율은 1990년대에는 약 37%대였지만 2020년대에는 1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2030년에는 세계 최대 제조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그 위기감이 커지고 이 때문에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또 중국의 그 안보 위협에서 안전한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그 미국이 그 중국 봉쇄 대만 보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의 그 반도체 굵기 장기 전략과 그 대만 내 그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사실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TSMC의 그 전략적 사고를 보게 되면 철저히 그 비즈니스 위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SMC가 미국 공장은 일단 5나노 공정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TSMC는 4나노 공정을 양산 중이고 연내 3나노, 내년 이후 2나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5나노 공정이라면 최첨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TSMC가 그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소니 덴소의 공동 출자를 받아 일본 구마모토에도 새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이 공장은 28나노입니다. 28나노는 첨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 일반 수요가 좀 많은 전략적으로 적합한 물건이라고 해도 첨단 핵심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TSMC나 일본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인텔이 오하이주에 건설하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2025년 이후에 생산될 거고요. 유럽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도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TSMC나 삼성전자의 신공장 가동도 2025년 전후입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에 어떤 기술적,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만이 2024년 차기 총통 선거를 하는데요. 현재 그 집권당인 민진당의 그 급진 독립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국이 또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본답니다. 여기서 그 대만 비즈니스 하는 그 그룹들은 그 불가근 불가원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작년 말 그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그 민진당에 헌금한 대만 대기업 그 파이스턴 그룹에 그 약 205억 원의 벌금과 그 추징과세를 매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중국 사업장에서 환경보호 등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의도는 그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그 대만 독립 세력에 자금을 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 및 그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도체 부분도 그 국가 기관 산업 유지를 위한 지정학과 그 대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 같습니다. 한국 그 미국 중심의 동맹 틀에 밀착하되 그 강대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로서 전략 설정에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반도체 그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번영하려면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가 있을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며 계속 번영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부와
강대국으로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반도체의 그 재분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